의원이라는 직을 떠나서 같은 이웃의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서의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일상생활에 느낀 점을 토론을 해가면서 때로는 집행부를 성토하는 자리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좌측 우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협회 지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신창순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한돈협회 제천시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병화 지부장님이십니다. 양기협회 제천시 지부장 최영길 지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사슴협회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사슴협회 회장님이 오늘 바꿔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부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김상규 한우협회 제천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낭농육협회 제천시 지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이 저희 축산단체 협의회 사무 일을 맡고 계시는 사무국장 박상래 사무국장이십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축산단체 협의회에 참석하신 임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건설의 위원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님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오세정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단체 회장님 및 부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메르스 때문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한 또 농가나 또 우리 축산단체 이런 데는 또 가물어서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특히나 그 우리 지금 이제 한돈협회하고 이제 이쪽에서 오셨는데 올해 또 초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한 4개월 동안 또 감축 시장이 또 문을 닫은 게 있어서 올해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지금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오세정 협의회장님이 간담회 요구를 하셔서 좀 아까 말씀처럼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의견을 주시면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하고 또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거는 또 건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축산단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좀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방법은 우리 아까 오세정 협의회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잠깐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각 단체의 우리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의견을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나 뭐 어떠한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각 주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 들으시고 한 분 한 분 의견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답변하는 걸로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오세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항상 제천 시민의 열린 눈과 귀가 되고자 노력을 하시는 제천시 산업건설위원님 정말로 보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축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들을 피부감 있게 현장감 있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현안들이 과연 맞게 지원이 돼가고 있는가. 집행부 쪽에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히 우리 집행부하고의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이 이래 쭉 추진을 하다가 추천거리고
위원장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을 물어보면은 실익이 없다. 의회에서 뭐라 한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차 산업, 특히 축산업이라는 부분은 국가의 기반산업, SO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차 산업은 경제 논리로 적용이 돼도 맞습니다만 1차 산업은 경제 논리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돼서도 될 수 없고. 그래서 100원을 투자해서 70원의 소득이 생기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1차 산업이고 2, 3차 산업은 100원을 투자하려면 110원, 120원의 기대효과가 나와야지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업 성과가 더디고 늦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제천시의 어떤 브랜드를 높인다는 차원, 또 농가의 그 기반을 구축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단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천의 축산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의 행정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시에다 대고 의회에다 대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문제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서 접근해 오는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골맨 소리를 내뱉으면 그게 전부인당 이렇게 외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서 시작되어 있는 만큼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게 정기적으로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간담회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돼서 시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이 축산농가의 마음을 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축산단체하고의 간담회를 청취하기 위해서 뒤에 지금 홍석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편안하게 우리 신창순 회장님, 양봉협회 회장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양봉협회를 맡고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지금 이 꿀이 1차 산업도 아니고 3차 산업도 아니에요. 이게 판매를 하려면은 우리가 1차 농산물이니까 그냥 개인 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검사를 못 받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조항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소분업 허가를 받아라, 사업자 등록을 해라. 꿀 팔아먹기 위해서 사업자, 농민이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 꿀 얼마나 팔겠다고. 그런 문제점이 아니 법적으로 이게 꿀이 이게 식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농산물도 아니고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엄청나게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판매를 만약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자기가 소분업 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만이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검사는 뭐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 검사하면 뭐 받을 수 있는 건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협회에서 받아도 되고 그런 관계인데 그렇다고 꿀 몇 병 팔아먹자고 사업자 등록 내고 소분업 허브까지 해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뭐 개선 대책은 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꿀을 만약 마트에 갖다 놨다 걸리면요 검찰 조사받아요. 이게 뭔가가 잘못됐어요. 농산물도 아니고 축산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꿀은 뭐 유통기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장기 보관이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저기 마트나 이런 데 넣었을 때 법적 제재를 안 받아야 되는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 내고 소분화 파가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농민한테는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먹고 몇 병 팔아먹기 위해서 마트에 넣었다 치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좀 무슨 점이 좀 있지 않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든가,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현재적 법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유영아, 예, 저기 한돈협회 회장님, 예. 또 마이크 쓰셔도 돼요. 예. 전 사실 저기 한돈협회 지부장을 올 4월달에 이제 임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계속 그 녹수석과하고 뭐 좀 또 환경과하고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그 애로를 자꾸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저 자석동 마을에 공동 자원화가 있는데, 우리가 열세동가가 9억 7천만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 자원화를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법적으로 자석동 마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1차 사고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공동자원에 대한 그 내막을 몰라가지고 이제 사고로 해서 넘쳐가지고 후기를 하다 보니까 넘쳐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흘러 내려가 마을로 내려갔고, 한 번은 이제 농가리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 사고 때 동네에서 워낙 너무 좀 아주 과하게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그 농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집회를 위해서 구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공중을 먼저 했습니다. 공중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차 사고 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양분을 그만두겠다는 식으로 공중을 했습니다. 그게 부적이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한 50일간 이제 액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저희들이 분명 못 들어가다 보니까 참 농가에서는 참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또 미는 소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을 뭐냐면, 지금도 계속 제가 농수사과하고 환경계에 가서 우리는 지금 이게 여기서 거의 한 10,000톤 정도의 그 탱크인데, 이게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이제 한 45일 정도 거쳐간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경영농가들하고 같이 교류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FDA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이제 그 FDA에 대한 그 이제 경영농가들이 이제 반응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45일 거쳐가지고 가면서 이게 항상 뭐 7,000톤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5월달에 먼저 거의 끝나고 6월, 7월, 8월, 9월 이때 가면 이제 뿌릴 장소가 없어요. 액비를 뿌릴 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액비 탱크를 가면 뭐 한 2,000톤이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환경과하고 이게 뭐 환경법에 뭐 만든다고 뭐 그저께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지자체에서 또 계산만 보더라도 계산 같은 경우는 한 2만 톤 정도를 바깥에다 액비 탱크를 만들어가지고서 경종농가들하고 같이 교류를 해가면서 비수기 때 뿌리고, 거기다 또 말았다가 이제 POC를 뿌리고 이러는데, 저희가 좀 이제 그런 실제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석동 마을하고는 계속 3차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물론 지금 제가 뭐 앞서서 이렇게 이제 전 오늘 우리 거기서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 이게 지자체에서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정말 좀 잡아가지고 참 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설치를 좀 이렇게 해주자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최원길 그 양계 협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포괄적인데 전국 양계 농가에 대한 현안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제천 제가 이제 양계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제천 시산업 건설위원 위원님들만의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 우리 양계 농가가 점점 기업화되고 있다. 농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농가는 옛날 같은 한 20년 전만 해도 뭐 3,000수, 4,000수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뭐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이제 지금 규모가 커지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 5만 수 정도가 그 대농이라 했는데 지금은 한 17만, 지금 제천도 뭐 한 17만 수 농장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다 양계 농가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이게 규모를 커진 게 아니라 어디 뭐 유통을 하든가 아니면 또 표직을 해서 교육금을 받고 어떤 큰 자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진짜 작게 이렇게 시작해서 하던 농가들은 돈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심지어 이게 그게 생기니까 어떤 경우가 오냐면 우리가 받는 수수료, 사육비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 다운이 됐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이제 중앙부처나 어디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양계도 뭐 양농처럼 쿼터제를 한다든가, 이제 규모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뭐 이런 좀 규제 방안이 반강제적인 규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제천 우리가 보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내려오는데 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사실 뭐 양계 농가에서는 이게 닭을 사육 중에 한 1년에 6번 정도 1개월 정도 한 30일에서 34일 키우는데 폐사가 안 나는 때가 없어요. 기본적인 이게 뭐 3만 수, 10만 수, 뭐 5만 수 넣으면 그 중에서도 폐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폐사 처리기 같은 게 필요한데 옛날 지금은 축산가에서도 그 뭐 개목이 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시에는 우리가 그래서 폐사 처리기가 이제 하라고 500만 원이니까 얼마를 있다고 이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제 저는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아무도 안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폐사를 쳐놓고 이게 상하면 이제 썩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애들을 쳐가지고 버린다는 얘기로 이게 더 오히려 오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양계에서 올린 게 소각 처리기를 한번 올렸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열로 다 소각을 하면 그 처리가 되지 질병 매개체도 안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는 예산이 단가가 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들었어요. 그게 처리가 안 됐는데 저는 이런 거 정도는 이게 폐사 처리기 같은 거는 질병 전파에 되게 차단도 되고 하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농가에서 좀 원하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정민 우리 양농협회 부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촌은 전문분들이 별로 없어요. 노령하다가 또 포크레인 사업을 신청했는데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거는 종록 사업이에요. 그게 이제 전에 좀 했었는데 지금 끊겼거든요. 사슴이 종록이 좀 비싸요. 가격이 개인이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거를 좀 지원해 주셔서 좀 부담이 좀 적게 해주시면 종록이 좋아야 좋은 사슴을 많이 키우거든요. 이제 암놈을 많이 종록 한 마리에다가
암놈이 많이 있으면 이제 순놈을 좋은 씨를 해면 좋은 게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좀 좋은 걸 키워야 꿀이 많이 나와야 소득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좀 한번 좀 그 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사업을 그 전에 했었어요? 예, 했었어요. 이제 했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이 끊겼다는 얘기죠? 끊겼는데 포프레인은 해주셔갖고 이제 2년째 저희들이 받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맙고요. 네. 이제 우리 종록 사업 좀 한번 좀 해주셨으면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상규 한우협회 회장님. 우리 한의협회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좀 구제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만 오면은 이 구제역 탓은 다 이 농가로 돌립니다. 잘못을. 근데 이게 법정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의협회에서는 우리는 경제활동이 정지되지. 지금 우리가 아마 올해도 다 계속 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보상 문제가 따라야 되는데 법정 보상 이제 전염병이라 해서 보상 문제를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도 몇 번 해봤고 여러 부서에도 뭐 전화도 해봤고 했는데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 책정이 어떻게 되냐면 112 똑같은 소가 3마리가 있는데 보상가는 그게 3분의 1이 안 나온다. 우리가 받는 직접적으로 받는 보상. 그래서 여기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지 않냐고 건의를 하면 도에다 서류를 올리면 도에서 또 서류를 또 빠꾸를 시켜요. 다시 측정을 해 올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중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축산업이 사연길이잖아요. 지금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내실은 다 썩었단 말이야. 솔직한 얘기 우리 버텀에도 그 모든 게 전염병만 오면 축산에는 꼼짝 마라. 가만히 놔둬도 집에 들어앉아서 먹고 있어라. 이런단 말이야. 사람이 움직여야 먹고 살 건데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건데 경제활동도 못하고 보상도 사실 지금 내가 또 우리가 이제 실례를 들어서 알기 쉽게 실례를 들어서 출하를 했을 때 700만 원씩 다 나가는 소를 똑같은 게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서 멈췄는데 그게 한 마리에 300만 원씩 나왔단 말이야. 그럼 사료값이 그 출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료값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이런 거를 좀 현실화 있게 현실에 맞게 의대심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뭔 얘기를 하면 이 축산 예산이 있으면 자꾸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는 말이야, 축산 예산을. 이게 뭐 현무 사업이다. 이건 사업이 아니고, 먹거리 우리가 1차 산업인데, 이런 거 좀 삭감 좀 하지 말고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 이제 이 법정 전염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딱 발목을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겪은 게 아마 3년째, 우리도 3년째 놀고 있다. 그러면, 놀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비를 안 쓸 수도 없는 거 사람이 기본적인 건 다 써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 더군다나 이 보상 문제 이런 거는, 이거 뭐, 누구말 따르고, 이런 말 좀 줘가지고 병아리 오줌 만큼 줘놓고 보상해줬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100% 보상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죠. 그럼 이 측정하는 방법도 좀 바꿔야 되고, 또 이 모든 게 역학조사하고 뭐 강대기관에서 나와서 해도 공기로 전염되는 걸 어떡하겠냐 이거야. 공기로 전염되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1차적으로 타격이 오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걸 좀 건의를 하시더니 시정을 좀 해주시죠. 알아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예. 간단한 부분. 우리 그 다음에요. 남농 요구 부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 회장님이 낭만하시니까 네. 준비하신 대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 듣고 총괄적으로 또 혹시 빠진 거 뭐 이런 부분은 우리 회장님이 나중에 이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무국장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데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사무국장 맡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미숙한 점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거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여러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약간 그 준비된 부분들이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만큼 또 시위에 저희가 바라는 게 앞으로는 좀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경청한 걸로 하고 네.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세정 협회장님이 남농 그 유구 협회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회장님들 중에서 빠지신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유, 백색 시유가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쿼터가 215만 8천 톤입니다. 연간. 그런데 작년에 생산된 무물이 220만 톤이 생산이 됐어요. 농가의 그 생산 의욕도 있었고 날씨 탓입니다. 여름철에 더우면 우유량이 급격히 줍니다. 겨울철에 추워도 줄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여름철에 크게 덥지도 않고 겨울철에 크게 춥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좀 늘었고 소비가 많이 빠졌습니다. 생산이 1.2% 늘었는데 소비가 2.7% 빠졌습니다. 대신 남농 선진국들과의 FTA를 체결로 인해서 TRQ 물량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TRQ 물량을 다시 임가공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원유 가격하고 국내산 원유 가격 차이가 약 3분의 1 정도는 나고 있어요. 국제 분유 시세가 지금 톤당 3,000원, 3,000원 하는데 국내산은 12,000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 원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작년에 60억 썼는데 올해 148억이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데도 빚 빠진 돈이 물 붓깁니다. 분유가 얼마나 쌓여있느냐. 지금 24,000톤이 쌓여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적정 분유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유가 10,000톤 정도 쌓이면 적정 분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개념은 적정 분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싼 분유가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국내 분유를 소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가요. 3개월 동안에 소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약 8,000톤이면 완만하게 가져가고 있다는데 지금 24,000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주던, 네팔에 주던 줘야 되는데 그거는 생산자나 유가공업체가 주고자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상황을 겪고 있고 연동제 문제 때문에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손질을 할 때 커피 이런 거보다는 우유나 해서 주고 치즈나 해서 좀 손님 내적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서 치즈를 갖다가 한 차 정도 풀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반응이 좋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기관에 오면 커피 이게 머릿속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과하는 것도 우유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협조를 해서 이만큼 해가고 있고, 이제 아까 그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서 구제역은 상시 우리나라에 상대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그 전에는 외래 외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항시 상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출연하는 정원에서. 그래서 제천에서 거점 소독소가 지금 바깥자 FC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거점 소독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남부 쪽으로 가는데 금성 쪽 부근이라든가 여기 강제리나 어느 쪽에도 거점 소독소가 상시 소독소가 또 하나는 생겨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농가도 자각을 하고 방역을 게을러서는 안 되고, 아까 그 김상규 관협회 회장님이 보상 문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 이 체제를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제도의 산물로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보존을 해줄 수 있다고 보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혹시 만들어서 어렵지만은 조금만이라도 농가의 아픔을 날려준다는 차원에서 금액을 조금 좀 책정을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생기면은 유료 차원에서 보상금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양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 생산자 단체에서 쿼터제를 해야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아까 양재협회 회장님이 전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워크숍이 있다든가 이런 중앙도서의 관계분들하고 얘기가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우리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쿼터제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어떤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지 되는 것이지 농가가 희망해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전협회 아까 김병환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자작동에 있는 그 탱크로서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는 거기다 비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는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봉양이나 음성이나 대운양에다가 액티 탱크를 크게 좀 해서 거기다 여있는 거 부수된 걸 갖다가 넣어놨다 발효된 걸 넣어놨다가 뿌리면은 여기도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게 예산이 좀 탱크가 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축산 농가와 경정 농가가 상생하고 제천시에 이미지도 좋게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산업건설 분과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들이 이제 또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또 이렇게 들으신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저쪽 우리 김동식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단체 활동을 한 20년 이렇게 이상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심정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강도 높은 그런 어떤 투쟁,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 행동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월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시장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 아까도 양봉 우리 옆에 신창문 우리 지장님 말씀하셨지만 베트남하고 FTA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제일 피해 농가가 이제 양봉이라고 봐요. 양봉이 베트남에서는 키로당 생산가가 원가가 1,500원, 우리나라는 8,500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참 앞으로도 이제 피해가 불보듯 뻔한 건 사실이고 여기 어떤 대처를 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판매에 대해서 아까 어려움이 있으시다는데 저기 장목바이나 어떤 법인체는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여기?
옛날에 돼 있었는데 축협에서 장관이 돼 있었는데요. 축협에서 뭐 장면에서 장목회를 바꾸는 바람에 인원이 믿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게 안 되고 저는 저도 이제 그 왜냐면 청명 의리미사라는 법인을 제가 설립을 해봐서 거기는 이제 생산, 가공, 판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 정도는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판매 전략을 세우고 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천에 마트가 아마 많아도 제천에 판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법적 제재가 많이 있어요. 소화를 또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인을 앞으로 좀 만들어 주셔갖고 그러면 법인이나 아니면 정부권 좀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책이 거의 다 이제 정부권이나 집단 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그 김병아 씨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2,000톤만 있으면 그 수용이 그 처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경주농 할머니다 보니까 보통 그 겨울에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저희들이 이제 있는 시기가 사실은 참 뭐 환경도 있잖아요. 네, 또 얼음에는 또 이런 수제가 되거든요. 온데는 뿌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 4월 두 달 뿌리고 또 뭐 11월, 12월 뭐 잠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첨사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참 뭐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동자원화가 된 지는 조금 전 됐는데 항상 이제 불안해요, 항상. 그래가지고 뭐 참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다가 뭐 출자를 해서 전국의 농가들이 진짜 참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가지고서 뭐 무한장치를 다 했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자꾸 말하고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또 예산도 많이 되는 거고, 의원들하고 계속 한번 이렇게 그래서 민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그 양계도 뭐 나주셨는데 지금 거기가 양계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경영자에서 이제는 그 수익적 전략이 됐어요. 아마 하림 같은 대기업에서 아마 우리나라 대학 공급을 한 60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약해서 하다 보니까 경영자에서 사육자로 전략이 돼가지고 양계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소도 한우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대기업에서 그럼 어떻게 그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해도 그 전에만 해도 이제 대기업에서 한우는 그럼 어떻게 끊는가 이제 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한우가 대기업에 풀어낸다는 걸 이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는 강력하게 강요해서 대기업들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농민들이 좀